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음정 첫 번째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음정에 대해서 기존에 아셨던 분들도 들으셔도 괜찮지만, 처음 접하시는 이제 화성학을 공부하고 이제 반주법을 공부해 보려고 책을 구입하셨던 분들 중에서 이제 제 첫 번째 챕터에 항상 나오는 내용이 음정인데, 그 음정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해를 좀 더 쉽게 하시려는 분들은 이 강의를 같이 들으시면 아마 이해가 쉬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먼저 음정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기 전에요. 음정을 배우게 되면 좋은 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정을 배우시면 제일 좋은 점이 이제 음정을 배우게 되면 코드에 대한 이해를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코드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하기 때문에 구성에 대한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성격에 대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좀 더 이제 폭넓은 감각을 기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C 코드라는 것을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루트를 C로 가지고 있는 모든 코드들의 성격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C6는 어떤 성격이고 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고 또 C7과 C 메이저의 차이점에 대해 C 메이저 7에 대한 차이점을 한번 얘기를 해보자 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자신있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음정을 통해서 문제 배우시면서 정확하게 일을 하시고 나면 아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음정이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를 내리자면요, 두 개의 사이에서 연결을 몇 개의 간음으로 되어 있는지를 계산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제 두 개의 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의 간격을 우리가 숫자로 표현을 하면서 몇 도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고 몇 도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간음이란 게 뭐냐면요, 여기 밑에도 설명이 되어 있는데 임시표에 의해서 변화가 없는 순수한 흰 건반에서 나타나는 음입니다. 건반에서 나타나는 사이의 간격인데요, 임시표에 의해서가 아니라 순수한 흰 건반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일단은 기준을 저희가 이번에는 임시표에 의해서 하는 것을 배우지 않고요, 순수한 흰 건반에만 있는 것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음 사이의 간격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건지 배우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셨으면 됐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런 음정의 이런 음정을 저희가 공부를 하면서 그 도수에 대한 앞쪽에 표현을 약속을 저희가 했습니다. 이 약속을 했는 이유는요, 음정에 대한 성질을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성질을 구별한다는 말이 무엇이냐면 제가 이렇게 5도라는 말을 딱 하나만 던질게요. 그러면 5도인 것은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5도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뭐 때문에 5도라고 불리는지 또 분리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앞에 어떤 이미 우리 화상학적으로 약속을 해놓은 것을 정해주고 그리고 5도이다 라고 말을 해주면 여기에 대한 성격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이 성격을 이해함으로써 코드의 구성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코드에 대한 구성을 이렇게 성격을 정해둠으로써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암기를 하셔야 될 것은 5가지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암기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대신 여기에 대한 변화를 여러분께서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정의 종류에는요, 완전 음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음정이 있고요, 단음정, 감음정, 증음정이 있습니다. 퍼펙트 음정, 영어로는 퍼펙트 완전 음정인데요, 퍼펙트 완벽하다라는 뜻으로 가지고 있고요. 제가 약기호로 간소한 기호로 저희가 표현을 할 때
표기를 할 때 P자라는 대문을 쓰도록 했고요. 그다음 장음정은 메이저의 대문자 M 앞글자를 따서 단음정은 마이너인데 똑같은 M을 쓰기 때문에 구분을 하기 위해서 소문자 M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감음정 디미니시드는 D 소문자 D로 사용하고요. 증음정은 어거먼티드 A를 사용하여서 대문자 A를 사용해서 저희가 표기를 합니다. 제가 앞으로 여러분과 같이 공부할 때 요 재즈 코드나 이제 팝 화성에서 보면 이 퍼펙트부터 마이너까지는 동일하게 표현을 하고요. 디미니시디는 마이너스라고 표기를 해주고요. 증음정의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라고 저희가 표기를 하도록 약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류까지 알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중요한 특징 첫 번째, 다장조를 기준으로 음계상에서 반음인 미파와 시도가 존재할 경우입니다. 네, 이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미파와 시도가 반음이다. 반음이 많을수록 음정 간격은 좁아진다는 한 예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관계가 있냐면 반비례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원래는 어떤 음정이 있었는데 그 음정에는 반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반음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반음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가 추가되었어요. 그러니까 늘어났다는 말이죠. 늘어나면 반대로 간격은 음정에 대한 간격은 어떻게 되냐면 반비례한다는 말이죠. 늘어났으면 그렇죠. 반대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감소했다는 겁니다. 간격은. 네. 음정의 간격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드릴 게 뭐냐면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우리가 음정을 계산을 할 때 건반상에서의 위치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건반에서 보는 게 아니고요. 머릿속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거리를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간격을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와 미라는 이런 간격이 있었습니다. 도에서 미까지의 거리를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정해져 있던 길이였는데 이 길이가 동일하게 있던 이 길이가 위에 샵이 붙었어요. 자, 샵이 붙게 되면 어느 간격만큼 얘가 위로 더 올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간격이 늘어나요. 자, 이렇게 간격을 머릿속에서 늘어났다 줄어났다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표현을 할 때 간격이 늘어났다. 네, 늘어났다랑 감소했다라고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늘어났다, 그 다음에 감소했다라고 제가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특징 두 번째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중요한 특징 두 번째 보시면 임시표에 의한 변화뿐 아니라 기본 변화에서도 아래와 같이 변화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네, 즉 이제 음정의 간격이 반음이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에 따라서 변하는 위치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기준을 잡을 때는 첫 번째 퍼펙트 음정과 메이저 음정을 먼저 기준으로 잡고 시작을 합니다. 완전 음정에서 어거먼티드 증음정으로 반음이 증가했을 경우에는 바로 다이렉트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퍼펙트 음정에서 디미니시드로 이동할 때도 바로 다이렉트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장음정에서 바로 디미니시드로는 못 갑니다. 그래서 얘는 하나의 단계를 거치고 나서야 바로 감음정으로 갑니다. 메이저는 대신 증음정으로 이동하는 것은 또 다른 간격이 없기 때문에 바로 장음정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한번 볼게요. 보면은 완전 음정에서
증음전까지와 메이저에서 증음전까지는 바로 다이렉트. 그러나 메이저 음정에서 디미니시드로 떨어질 때는 단계가 한 번, 그 다음에 두 번의 단계를 거친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중요한 특징 두 가지까지 한번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같이 배우게 될 C 메이저. 일단은 기준을 제가 C 메이저 코드로 하겠습니다. C 메이저 코드로 하고요. 거기에 의한 C 메이저 C 스케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계이고요. 자, 음계를 보시면 온음은 이렇게 제가 사각형, 직사각형으로 표현하고요. 온음, 그 다음에 반음은 빨간색으로 체크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온음, 그 다음에 반음입니다. 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온음과 반음의 간격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 이제 저희가 말을 하자면 도에서 도까지의 거리에는 총 12개의 반음이 있습니다. 뭔지 기억나시죠? 그렇죠. 도와 도샵, 도샵과 레 이런 식으로 구성을 따지면 12개의 반음을 가지고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건반을 한번 그려볼게요. 건반을 그려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반을 이렇게 쭉 두 개의 구분으로 나누고요. 사이에 검은색 건반을 두 개, 검은색 건반을 하나, 둘, 셋, 그리고 사이를 쪼개도록 하겠습니다. 건반에서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거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반음인 미파와 시도를 한번 표시를 해보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보시면 미파와 시도 사이에는 검은 건반이 없습니다. 확인하셨죠? 네, 검은 건반이 없어요. 자, 그런데 요거는 저희가 지우도록 하죠. 제가 지우도록 할게요. 요렇게 해서 일을 하시도록. 이게 검은색 건반인 거는 다 아시죠? 자, 보시면 C와 D 사이로 가는 경우 사이에 반음이 하나 존재합니다. 검은색 건반이 하나 있죠? 그 다음에 D와 E 사이에 가는데도 반드시 반음이 하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즉 C와 C샵, 그 다음에 D와 D샵 이런 식으로 반음을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온음이라는 겁니다. 즉 도와 레까지 우리가 계산을 할 때 바로 장음정이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단음정이 두 개가 들어가야지만이 장음정이 된다라고 말을 바꿔서 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요 간격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건반에서 보면 이렇게 반드시 반음을 거쳐서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보통 말할 때는 도에서 레까지 도레라고 그냥 바로 얘기를 하긴 하지만 사실은 이 사이에 도샵이 숨어 있다라는 것을 염두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건반 현상에서 스케일상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았고요. 반음이 있는 부분은 저희가 확실하게 기억을 합시다. 미파와 시도입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음정을 한번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정의 종류에는요, 어떤 것이냐면 퍼펙트 음정, 그 다음에 퍼펙트 음정에 1도, 4도, 5도, 8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장음정과 단음정에는 2도, 3도, 6도, 7도가 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퍼펙트 음정에서는 얘로 바로 떨어지죠. 증음정과 디미니시 음정으로 바로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과정을 거치면 바로 1로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단음정 다음에 디미니시드, 또 장음정 다음에 어그먼티드 이렇게 떨어지게 되겠죠. 즉 얘들은 지금은 기본적으로 반음의 개수에 의한, 반음의 포함 여부에 대한 변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음에 의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그렇게 계산을 하고요. 자, 다시 한번 구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완전 음정에는 1도, 4도, 5도, 8도,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장음정에는 장음정, 단음정은 마찬가지로 2도, 3도, 6도, 7도가 있습니다. 네, 이제는 음계상에서 어떻게 그거를 구분하고 표현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다시 한번 제가 기록을 할게요. 자, 처음 출발을 저희가 어떻게 할 거냐면 C를 루트로 두게 됐습니다. C를 근음으로 두도록 한다는 말이죠. 근음으로 두고, 자, 근음에서부터 1도, 2도, 3도, 4도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갈 동안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1도, 그 다음에 도에서 레까지는 간격이 2개, 도에서 미까지 3개, 그 다음에 파까지 4개, 솔까지 5개, 라까지 6개, 시까지 7개까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에서 보시면 도와 도는 수직상에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변화가 없고요. 퍼펙트 완전 1도입니다. 반음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도와 레까지 거리에는 반음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 대신 얘는 장 2도가 됩니다. 반음이 2개 아까 건반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반음을 거쳐서 올라가는 온음의 공성을 가지고 있죠. 온음 같은 경우에는 얘가 장 2도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파라는 구간, 미까지는 괜찮습니다만 미파라는 구간을 넘어가기 전까지 도에서 미까지 3도 있는 얘도 온음입니다. 온음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이죠. 온음 2개. 자, 장음정과 장음정 2도, 3도까지는 반음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반음이 포함될 수도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근음을 루트로 두었을 때 그렇게 표기를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음을 루트로 두었을 때 2도, 3도는 이렇게 반음이 없는 상태입니다. 마찬가지로 퍼펙트 1도도 반음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4도부터는 얘가 반드시 반음을 하나를 포함하게 됩니다. 미파에 반음이 하나씩 꼭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미파 반음을 표시하기 위해서 항상 이렇게 체크 표시를 반음이 있는 부분에 하게 합니다. 그러면 구분을 하기가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퍼펙트 4도는 반음을 항상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완전 5도 역시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장 6도 같은 경우에는 얘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하나를 포함하고 있고요. 장 7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하나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도를 기준으로 해서 숫자를 좀 더 올려서 쌓았을 때 얘들은 반드시 전부 다 반음을 하나씩 가지고 있더라. 자, 그러면 이제 구분할 수 있겠네요. 반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쪽과 반음을 가지고 있는 쪽을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루트가 도가 아닌 다른 위치에서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도록 하지요. 먼저 2도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스케일을 그려놓고 이제 그 위에다가 이제 변화를 주는 겁니다. 자, 스케일을 그려놓고 그 위에다가 변화를 주게 되면요. 자, 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레를 살펴보면 도와 레까지는 거리가 2도. 얘들은 무조건 그냥 거리가 2도인 걸 아시겠죠? 네, 거리가 2도. 자, 도레는 반응이 없는 상태여서 장 2도. 다음에 레미 마찬가지로 장 2도입니다. 도, 레, 미, 파, 솔, 라, 시도 이렇게 올려놓고 2도씩 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미, 파, 네, 반음이 바로 등장했습니다. 자,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계산을 한번 저희가 따져보는 거죠. 처음에는 뭐였죠? 그렇죠. 장 2도였습니다. 그런데 반음이 하나가 없던 상태에서 하나가 추가가 되는 경우가 되죠. 그러면 반대로 간격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간격은 바로 줄어듭니다. 단 2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반음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반음인 자체가 나왔기 때문에 얘는 단 2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파솔 마찬가지로 장 2도입니다. 그 다음에 솔라 마찬가지로 장 2도입니다. 그 다음에 라와시 마찬가지로 장 2도입니다. 그 다음에 시도 네, 반음이 나왔습니다. 반음 자체이죠. 반음이기 때문에 얘는 단 2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 2도 반음을 하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곧바로 이어서 3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도를 살펴보시면요. 처음에는 도에서 미까지 장 3도이죠. 반음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레와 파, 네, 레, 미, 파까지 거리가 3개지만 얘는 반음을 하나를 포함을 하고 있네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자, 장 3도에서 반음이 원래 없던 상태에서 하나가 추가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간격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반대로 줄어들죠. 단 3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단 3도. 자, 지금 저희가 본 것은 자, 미파의 반음을 표시를 하나 해주고요. 이렇게 보면 저희가 수직으로 본 거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수평으로 한번 나눠서 한번 느려서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자, 레, 파까지는 거리가 3개고요. 사이에 미라는 음이 존재를 하죠. 자, 그런데 이것을 분석을 해보니까 반음이 포함이 됐구나. 그래서 기존에 있던 상태에서 없는 상태에서 얘는 하나가 늘어나는 경우가 됐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미파, 솔, 미파가 밑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단 3도입니다. 그 다음에 라, 파솔라. 파솔라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얘는 장 3도. 마찬가지로 솔시도 장 3도입니다. 자, 라시도 나왔네요. 시도의 반음을 표시를 해주시고요. 수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셔도 되고 수평으로 계산을 하셔도 되고 나중에 헷갈리신다 싶으시면 수평으로 그려놓고 하셔도 돼요. 자, 반음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얘는 단 3도. 그 다음에 얘도 단 3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완전 4도를 한번 봅시다. 완전 4도를 보면요. 자, 우리 완전 4도. 완전 4도부터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반드시 포함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음 하나를. 자, 얘들은 반음을 하나씩 꼭꼭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미파든 시도든 하나를 꼭꼭 포함을 하는데요. 자, 중간에 있는 얘가 가장 별난 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나머지는 전부 다 퍼펙트 4도예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음이 없는 상태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파에도 속하지도 않고 시도에도 속하지 않는 바로 딱 중간에 있는 놈입니다. 그래서 얘는 원래는 기존에는 퍼펙트 4도였습니다. 있는 상태였죠. 그런데 말씀드렸죠. 이제 마이너스가 된 상태라는 거죠. 하나가 없어진 상태예요. 그러면 자, 반대로 간격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빠졌으니까 늘어나야겠죠. 간격은. 그래서 증4도. 증4도 같은 경우에는 반음이 없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요거를 수직으로 한번 펼쳐볼게요. 파, 솔, 라, 시까지. 자, 파, 솔, 라, 시까지 자, 간격을 펼쳐져 보면 도에서 솔, 솔, 라, 라에서 시까지 오음만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3전음이라고 얘기를 하도록 약속을 했습니다. 3전음. 이 3전음에 의해서 코드에 대한 어떤 분류도 하게 되는데요. 요거는 조금 있다가 한 2-3시간 후에 뭐 코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일단은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전음, 온음을 3개를 가지고 있는 4도 음정. 아시겠죠? 파에서 C까지 거리가
아주 중요하다. 완전 음정에서 증음정으로 늘어나는 흰 건반상에서 증음정으로 가지고 있는 유일한 음정입니다. 증음정 같은 경우는 불완전 음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안정한 느낌을 주는이라고 말을 하지요. 불안전한. 자, 그 다음에 오도도 한번 바로 살펴봅시다. 자, 오도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반드시 반음을 하나를 포함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반음을 먼저 미리 표시를 할게요. 미파. 자, 미파. 그 다음에 시도. 시도. 그 다음에 시도. 자, 그 다음에 얘가 중요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도도 있고요. 미파도 있어요. 자, 한번 따져봅시다. 처음에는 퍼펙트 오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돼요? 그렇죠. 반음이 추가되는 상태가 되었죠. 자, 추가가 된다면 반대로 간격은 어떻게 된다고요? 추가됐으니까 그렇죠. 반대로 생각하셔서 얘 같은 경우는 감 5도가 됩니다. 얘는 반음을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내려보자. 시도, 레, 미, 파까지. 자, 시도와 미파, 반음을 두 개를 가지고 있는 음정 간격입니다. 그래서 얘는 감 5도로 된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6도도 한번 살펴보죠. 자, 장육도, 6도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장육도는 기본적으로 반음 하나를 포함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반음을 표시를 할게요. 자, 미파와 시도. 얘는 시도. 얘도 시도. 오. 시도. 그 다음에 여기는 시도와 미파가 포함이 되고 여기도 시도와 미파가 포함이 됩니다. 자, 보시면 요렇게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네 개는 다 장육도예요. 반음을 하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 세 개는 어떻게 돼요? 자, 보면 장육도였습니다. 장육도였는데 반음이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추가되는 상태죠. 반음이 추가됐다는 말은 반대로 간격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떨어지죠. 자, 메이저에서 한 단계 떨어지면 그렇습니다. 단 6도가 되는 겁니다. 단 6도는 반음을 두 개를 포함하고 있다. 자, 아까 루트를 도로 봤을 때는 장음정밖에 생각을 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스케일 위에 6도를 쌓고 보니까 음정이 조금 틀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반음이 두 개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단 6도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바로 7도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7도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반음을 먼저 먼저 체크를 해 놓도록 하죠. 자, 시도, 미파, 그 다음에 미파와 시도, 미파와 시도, 표시를 잘못했네요. 시도, 그 다음에 시도, 그 다음에 시도와 미파, 그 다음에 시도 또 미파, 그 다음에 시도와 그렇죠 미파. 자, 보시면 여기 있는 첫 번째 거랑 여기 네 번째 파에 있는 여기까지만이 장7도입니다. 장7도는 그렇죠. 반음의 하나를 가지고 있죠. 자, 이제는 과정을 생략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쭉 5개. 얘들은 반음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원래 있던 것에서 하나가 늘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줄어들어야죠. 추가됐으면 줄어들어라. 그렇죠. 얘들은 전부 다 나머지는 전부 다 단 7도입니다. 자, 여기서 여담으로 말씀드릴 게 뭐냐면 여기 얘가 나중에 되면 저희가 구성을 할 때 코드를 구성할 때 얘가 G7이 돼요. 자, G7은 제가 앞으로 그려볼게요. 솔, 시, 레, 파 이렇게 쌓이죠.
이게 솔실의 파인데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장삼도와 완전 5도, 그 다음에 겉에가 바로 바깥 외성이 그렇죠, 단칙도, 도미넌트 7이 바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미넌트 7과 그러면 메이저 이 G7이란 것과 메이저 7을 구분을 해야겠죠. 그렇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 한번 해보시고 제가 다음 시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한번 풀이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부분은 이제 코드 들어갈 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전부 다 됐으니까 처음부터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 볼게요. 자, 반음을 우리가 먼저 기록을 하고요. 반음을 먼저 포함을 하고 그 다음에 간격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자, 반음이 추가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간격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감소한다고 말을 하겠죠, 우리가. 그 다음에 반음이 떨어진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반대로 증가 또는 늘어난다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퍼펙트 음정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퍼펙트 1도, 그 다음에 4도, 5도입니다. 자, 제가 가르쳐 드리지 않은 퍼펙트 8도는 무조건하고 반음을 두 개를 포함합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더 이상 추가될 게 없죠, 반음이. 옥타브 이내에서, 그러니까 음계 이상에서 지금 반음이라고 해봤자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임시표에 의한 변화밖에 없습니다. 임시표. 그래서 이번 시간에 생략을 하는 겁니다. 자, 처음에는 완전 1도, 그 다음에 완전 4도는 1개, 완전 5도도 마찬가지로 1개 이렇게 포함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자,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얘 같은 경우에는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얘도 임시표에 의해서만 변화를 합니다. 자, 근데 퍼펙트 1도는 완전 4도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없어지는 경우를 봤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디로 바뀝니까? 그렇죠, 증4도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하나가 추가되는 걸 봤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얘는 그렇죠, 감5도가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감5도는 반음을 두 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음정 한번 살펴볼게요. 장음정 2도, 3도, 6도, 7도. 여기 두 개는 없는 상태고요. 얘들 두 개는 반드시 하나를 포함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동일하게도 얘들은 어떻게 됩니까? 반음이 그렇죠, 추가되는 과정을 봤었죠. 그래서 어디로 간다고요?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렇죠, 마이너스 2도 하나를 포함하고요, 3도 하나를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6도 하나가 더 추가되고요, 7도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추가되는, 그렇죠. 네, 여기까지가 오늘 배울 음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임시표에 의한 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